어느 놈이 나쁜 놈이에요? 북한. 이란은 모험생에 비하면. 근데 하메네이를 왜 죽이고 전쟁을 여기 왜 해요? 트럼프가 그랬죠? 곧 핵무기 만들 것 같아서 때렸다고. 그 새까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한국도 마음 먹는다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핵무기. 한국과 일본은 잠재적 핵 보유국에 들어가요. 항상 IAEA가 째려보고 감시하고 있어요. 미국이 10만 톤급 니미츠 항모, 그러니까 11척 체제. 중국으로 가볼게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약을 하고 80년대 만들어진 걸 가져다가 씹고 뜯고 50년 된 거 지금 띄우고 있어요. 스키 점프 때. 그럼 만약에 대한민국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나라 되는 거예요? 강한 나라 아니면 돈 너무 낭비해서 더 가난한 나라? 안녕하세요. 국격 없는 클래스 MC를 맡은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미제 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건국에서 온 추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카메론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한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요. 미국은 되게 친하잖아요. 세계 아직까지 1위 강대국 맞죠? 네네네, 맞죠?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일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위쪽에 조금 골칫거린 북한하고 김정은이 있는데 많이 골칫거려요. 근데 미국은 왜 못 치우는 이유가 있어요, 김정은을? 오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들으면 좀 불편한 오, 진실을 하나 말씀. 이런 거 좋아요. 네, 불편해야 돼요. 저는 불편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란과 북한 모두 핵 문제 때문에 국제 제재를 받고 있죠. 이스라엘은요. 핵무기 90개 있잖아요. 최소. 안 얻어맞죠. 그렇죠. 파키스탄, 인도 핵무기인데 안 얻어맞죠. 왜냐? 이 나라들은 NPT, 비확산 체제라는 체제가 있어요. 핵무기는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가져봤자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국제 깡패 5.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니들끼리 가져. 우린 때리면 안 돼? 알았어, 안 때릴게. 대신 우리도 핵 무기 안 가질게. 가져봐야 쓸데도 없고 돈만 들잖아. 이렇게 합의한 게 비확산 체제예요. 이건 규범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여기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핵을 개발했어요. 아, 가입을 안 해서. 그러니까 이쪽은 국제 제재를 안 받은 거죠. 근데 북한하고 이란은 왜 문제냐? 북한은 가입했는데 탈퇴했어요. 너희 벌 받아. 이란은 가입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시를 받는 거예요. 이란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무수한 이란 핵과학자를 암살했죠. 지난해 6월에 10일 전쟁했죠. 미국도 폭격했죠. 이번에 2월 미국 시간으로 27일 날 또 전쟁 시작해서 지도부까지 제거했죠. 뭐 때문에? 핵 때문이잖아요. 아, 이게 다 핵 때문에. 우리가 지구상에서 2번 핵무기가 떨어졌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을 고농축 우라늄탄이라고 해요. HEU라고 그래요. High Enrichment Uranium. 저농축은 LEU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졌다는 탄은 플루토늄탄이라고 그래요. 히로시마는 리틀보이, 나가사키는 팬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원자폭탄은 분열탄이에요. 원자탄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원자 안에 들어있는 핵을 때려서 분열을 시키느냐 융합을 시키느냐가 수소폭탄, 원자폭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원자폭탄은 분열탄, 그 다음에 수소폭탄은 열핵무기라 그래요. 융합탄. 핵을 융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류가 써본 핵무기는 분열탄 2개예요.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을 터뜨린 거, 플루토늄을 터뜨린 거. 자, 원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핵 물질이 있어 핵무기일 거 아니에요. 우라늄은 핵이 분열을 잘해요. 그러니까 때리면 어마어마하게 분열해요. 여러분도 우주가 빅뱅 했죠? 이렇게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라늄 광석에는 우라늄이 보통 0.1에서 0.5%밖에 안 들어있어요. 너무 작죠? 진짜 적죠. 이건 약과예요. 이 0.1에서 0.5%만 있는 이 우라늄 안에도 분열할 수 있는 우라늄 235는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오, 그 중에서.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없죠. 곤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인리치먼트, 농축이라 그래요. 이거를 5% 이내까지 농축을 하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봉이 됩니다. 아, 그때는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90% 이상으로 농축을 하죠. 그럼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고농축 우라늄탄이 돼요. 아,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농축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썼죠? 이걸 다 썼죠? 다 쓰면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분열을 하면서 이 안에서 플루토늄 239가 만들어져요. 자동적으로. 이 안에 우라늄 238 분열하지 않는 게 중성자를 흡수해서 플루토늄 239가 돼요. 그럼 끄집어내면 플루토늄이 생겼죠? 그럼 이 플루토늄도 분열 물질이에요. 이걸 끄집어 다시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생기겠죠?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오, 핵에다가 핵무기. 이 플루토늄이 바로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농축을 하면 고농축 우라늄탄이 생기고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그 농축과 재처리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은 64kg이 쓰였어요.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플루토늄은
6.2kg이 쓰였어요. 플루토늄이 효율성이 됐어요. 그래도 둘 다 15,000톤에서 2만 톤의 폭발력이 생겼어요. TNT로.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 두 물질이 핵물질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란은 순도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450kg을 가지고 있어요. 오. 원심 분리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놀랬죠? 6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90%는 없다고요. 그럼 핵물질이 없는 거죠, 현재로선. 이게 다예요. 북한으로 가볼게요.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이 순도 90%가 2,000kg 정도 있어요. 플루토늄은 100kg 내외가 있어요. 나가사키 6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는데.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심 분리기도 최소 8,000개에서 2만 개 정도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 시스템이 영변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핵물질이 있으면 터뜨려 볼 수 있잖아요. 기폭장치를 결합해서 터뜨려보는 거 핵실험이라고 그래요. 이 핵실험을 6번 했어요. 2006년부터 17년까지. 1차 핵폭발, 약하니까 2차 위력 증대. 3차 폭발시켜봐도 이 핵탄두에 넣으려면 소형화 경량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게. 3차 소형화 경량화. 4차 수소폭탄 융합탄. 5차 핵탄두, 6차 ICBM 탄두, 2017년 9월까지 다 해봤어요. 6번 핵실험했어요. 어떻게 돼요?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핵실험, 핵탄두는 50개에서 100개. 그 다음에 ICBM, 미국까지 가는 건 화성 15, 17, 18, 19 이게 다 있어요. 이란으로 와볼게요. 핵물질 없다고 그랬잖아요. 순도 90%. 없죠. 60%만. 플루토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핵물질이 없으니까 핵실험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한 번도 안 했어요. 핵탄두 있어요? 없어요? 없죠. ICBM 존재하지도 않아요. 어느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이란은 모험생이에요, 얘에 비하면. 근데 하민을 왜 죽이고 전쟁을 여기 왜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왜 안 건드려요? 원래 나쁜 사람 먼저 잡아야죠. 그러니까 자 뭐냐면 북한은 그렇게 나쁜 놈인데 건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핵무기가 있잖아요. 김정은은 자기가 죽으면 핵무기가 미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인질이죠. 지금 카메론이나 피터도 미국인이잖아요. 그럼 미국인이 여기 있는데 여기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28,500명 플러스 얼마나 많은 영국인 미국인들이 있어요. 러시아인 포함해서. 그러니까 북한에 핵무기가 있고 우리가 인질이고 중국은 북한의 군사 동맹이에요.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 중국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불곰도 개입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인민군 북한에 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어요? 미국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 눈치 보니까. 그러면 이란은 왜 때려요 지금? 이란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60%인데 90%도 아닌데. 트럼프가 그랬죠. 곧 핵무기 만들 것 같아서 때렸다고.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60%가 90% 하려면 몇 주 몇 달 걸리고 기폭장치가 있어야 돼요. 터뜨리는. 이게 우라늄 고농축이어도 여기다 불을 질러도 안 터져요. 진짜요? 이걸 분열시키려면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장치가 있어야 돼요. 기폭장치 개발이 어려워요. 핵물질도 생산해도 시간 걸려. 기폭장치 개발해도 시간 걸려. 북한은 2006년부터 17년까지 11년간 핵실험을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시간 또 걸려. ICBM 개발하는데도 몇 년 또 걸려. 급해요? 안 급하잖아요. 트럼프 거짓말했다고요? 거짓말한 거죠. 이스라엘도 거짓말한 거고. 믿을 수 없어. 트럼프가 거짓말했다고 말이 안 돼요. 거짓말 할 수 있다니. 와. 트럼프는 거짓말 절대 안 하는 사람이죠?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상 그러면 이란은 절대 금방 개발할 수 없다. 없어요. 트럼프도 알고 이스라엘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목표는 뭐냐?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두 번째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끝낼 거야. I will finish in 24 hours. 그렇죠. 전화할 거라고. 얘기하다가 아직도 못 끊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24시간 안에 끝낸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빨리 끝낸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든 상관없어. 슈라가 얘기든 조셉 얘기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푸틴이 빨리 끝낼 것 같으면 푸틴 도와주는 거고 젤렌스키 빨리 끝낼 젤렌스키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악이 없어요. 자, 그 나쁜 김정은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사이 좋았어. We loved each other. 러브레터 주고받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 얘기예요? 말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근데 이란한테는 다르게 말해요. permanent solution. 항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말을 해요. 왜? 왜? 이건 뭐냐? 지금 이스라엘과 트럼프는 한 몸인 거 알죠? 이스라엘 중심의 친미, 친이스라엘의 질서를 중동에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네타냐후가 같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때 또 그랬는데. 트럼프 일기 때는 아브라함 협정 1을 체결했어요. 이번에는 아브라함 협정 2를 체결하는 게 목표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이삭의 아버지고 이스마엘의 아버지예요. 맞죠? 이삭은 뒤에 난 사라와 사이에서 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시녀 하갈한테 난.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조상이고 이삭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조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 3대 종교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은 뭐냐? 중동에 있는 이슬람, 유태인, 기독교인 모두 평화롭게 지내.
이게 바로 아브라함 협정의 명칭이에요. 아브라함 협정 1을 체결했는데 자 이집트하고는 평화협정 체결했어요. 79년 캠프 데이비드. 요르단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해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목표예요. 아브라함 협정 1, 2는 뭐냐? 사우디아라비아가 핵심이에요. 전체 이슬람 종주국이니까 메카의 수호자라고 설정하는. 그런데 여기를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 있어요. 이란이에요. 시아파. 나머지는 다 순위파잖아요. 시아파 이란은 헌법에 반시오니즘이 들어있어요. 반유대가. 그리고 이 시아파 이란, 예멘에 있는 후티 시아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시아파, 그 다음에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이라크는 인구의 65%가 시아파예요. 이란 말 들어요. 이게 시아파 벨트예요. 반미 반이스라엘. 얘네만 없으면 바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친미 친이스라엘 정세를 만들고 중동 석유 패권은 다 내 거야. 이게 트럼프 생각이에요. 얘가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의 잠재력을 가지는 순간 언제나 불안하잖아요. 이란을 완전히 없애고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으로 만드는 게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목표예요. 핵은 핑계예요. 그러니까 핵 협상하다가 왜 하메네이 지도부를 제거해요? 그리고 왜 이란 국민들 보고 들고 자꾸 일어서라고 이란 국민들한테 무기를 줬는데 전달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작년에도 모든 농축 우레니엄 다 없앴다고 다 공격해서 이제 없다고 얘기했는데 나탄즈, 포로도, 이스파한 트럼프가 다 해결했어. IDD 그랬잖아요. 그 왜 공격을 해 또? 그냥 핑계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원인은 핵은 핑계다. 그러면 이란은 왜 농축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느냐? 저농축이라도 여러분들 집에 세탁기 있죠? 드럼 세탁기죠? 맹 돌아가죠? 원리가 똑같아요. 이걸로 원심분리로 농축을 하거든요. 근데 고, 중, 저가 있죠? 탈수할 때. 저도 되지만 고 누르면 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이라고 하는 반미 반이스라엘 세력이 농축 권한을 가지면 5% 미네 3.75%까지 평화적이에요. 이거는. 이 권한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바마는 허락해 줬거든요. 3.75%까지 해 대신 IEA 국제원자력기구의 허락을 받아 이란 동의했어요. 이게 JCPOA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게 불만이에요. 언제 고로 돌릴지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트럼프가 깨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 권한을 완전히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핵탄두가 90개 정도 있다고 추정이 돼요, 지금. 이란이 가지면 이란이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거든요. 이란 인구가 9천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2,600만이에요.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인구 1,100만 중에 아랍에미리트 인구는 150만도 안 돼요. 다 합쳐도 인구 3천만이 안 돼요. 거기다 이 국가들은 모두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다 왕정이에요. 영국 같은 왕정이 아니에요. 입헌군주제죠? 여긴 그냥 조선시대의 왕정이에요. 정치적 자유가 없어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우디는 가족의 이름 아니에요? 잘한. 카메론.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이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빈트는 딸이란 뜻이고.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사우드 왕가의 사우드 집안의 아라비아란 뜻이에요. 나라 이름이 피터의 아메리카예요. 그거 좋네요. 피터. 솔직히 제 거예요. 영국 거니까. 미안, 나 조셉을 헷갈렸어. 아니, 피터 거예요. 근데 영국의 본마음이야. 영국의 아메리카. 독립전쟁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란의 신정체제는 오히려 정치적 자유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원래 사우디에서 여자 운전도 못했잖아요, 최근까지.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나라는 민주주의국하고 이란은 아니에요. 이란은 왕정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신정체제지. 그러니까 이 이란이 핵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레인도 인구의 65%, 70%가 시아파예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이 퍼지면 중동 국가, 6개 걸프 국가 모든 왕정 체제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란은 주변에 있는 순위파 국가들도 무섭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 이란이 전체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면 끝나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공포법이야. 그러니까 이걸 항상 제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만약에 핵이 이미 있었다면 북한처럼 건들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뿌리를 제거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북한 문제에 비하면 너무 가혹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이미 핵 무기 있고 한국은 그냥 만들면 안 돼? 한국도? 그러면 우리도 보호받고. 왜냐면 미국도 막는 핵 무기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실화의 아픈 역사를 꺼내야 되는데 소련이 미국보다 핵탄두가 많았어요. 옛날에요. 근데 무너졌잖아요. 망했잖아요. 북한, 파키스탄, 인도와 파키스탄은 90년대에 핵을 개발했어요. 네. 인도, 파키스탄이 잘 사는 나라였을까요? 그때는 절대 아니었죠. 북한이 잘 사는 나라예요? 아니죠. 이런 허접스러운 나라도 핵을 만드는데 다른 나라들은 못 만들까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가능은 하는데. 근데 왜 만들어요? 못 쓰잖아요.
지금 미국이 돈을 그렇게 안 쓰려고 그러지만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핵무기 현대화에 매년 950억 달러를 쓰기로 계획이 돼 있어요. 핵무기에만. 그러니까 핵무기 유지 보수 운영 여기 뭐 전략 폭격기, SLBM, 밤수함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핵탄두. 그러니까 핵무기는 빈자의 무기가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유지 보수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탄두가 많지만 관리를 못해서 미국만큼 능력이 안 돼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파키스탄 봐요. 핵무기 가지고 홍수만 나면 나라 다 잠겨. IMF 구제금융 받아. 그게 파키스탄의 현실이에요. 국방부의 상당 부분이 핵무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핵무기가 없고 해 나 좋아. 이건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거 뭐 달아 만드니?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알았어. 너네들이 해고산 씌워줘 우리 할게. 이게 NPT 체제예요. 그럼 만약에 대한민국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나라 되는 거예요? 강한 나라 아니면 돈 너무 낭비해서 더 가난한 나라? 근데 NPT 체제가 왜 서로 암묵적인 적이냐? 대한민국이 가지면 누가 가지겠어요? 일본도 가지겠죠. 대만도 가지겠죠. 그러면 국제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이라고 하셨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한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은 다음 사람 오기 쉬워지고 계속 쉬워지는데 트럼프가 왜 위험하냐? 내가 니네 왜 지켜주니?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너 핵 가지는 거 네가 나쁜 짓 안 하고 나 지켜준다고 가진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독일 힘 합쳐서 나 핵무기 가질 거야? 너 가졌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돈을 셀 때 자그마한 돈을 세는데 큰 돈을 못 세는 거예요. 그 질서가 유지돼야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근데 내가 니네 지켜주는 건 쓸데없는 돈 쓰는 거야?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이 핵 도미노가 시작이 되면 강대국 정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전 세계가 북한을 제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5개국이잖아요. 2017년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다 동참했어요. 아, 같이. 못 가지게 하려고. 근데 가졌잖아요.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란은 여기까지 가지면 안 되니까 좋게 얘기하면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고. 근데 그러기엔 너무 가혹하죠. 왜? 뒤 속셈이 있으니까. 이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미, 친이스라엘 정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역사의 중심에 들어선 건 무함마드가 570년에 태어났고 610년에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630년에 죽어. 무함마드 태어난데 어디예요? 메카. 그 양반 돌아가신 데가 어디예요? 메디나. 그렇긴 하지만 그 이후로 사우디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오스만 투르크 뭐 여러 가지 지배를 받고 18세기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가 왕가를 세우고 이게 뿌리가 되고 1932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왕가가 만들어지거든요. 바레인, 카타르 여기 뭐 진주족이야 뭐 이란이 볼 땐 그런 나라예요. 이란은요. 페르시아부터 사사왕조부터 긴 역사의 뿌리가 있어요. 인구는 9천만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툭 쳐서 날려서 지금 하메네이 죽였다고 정권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독재자가 있고 막 사람들 막 괴롭혀요. 근데 일본이 와서 독재자시고 일본이 원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얘기 확 달라지죠? 그렇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사실은 핵을 빌미로 했지만 트럼프의 빅픽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야욕,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핵의 방정식은 그렇게 따지면 북한은 훨씬 더 심하죠. 용납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고 이란 아직도 개과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IAEA 사찰도 받았고 감시도 받았고 그런데 이 농축이라는 권한을 아예 없애면 마음이 편하겠다는 이스라엘과 친미친 이스라엘의 지역 질서를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생각이 합쳐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는 유엔과 200여 개 국가 중에 거의 대부분 70-80%는 만들 수 있어요. 맘먹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핵물리학과 대학생이 부엌에서 핵무기 원리를 만들어 들켰다 뭐 이런 얘기 인터넷 나오죠.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도 마음 먹는다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핵무기? 한국과 일본은 잠재적 핵 보유국에 들어가요. 뭐 몇 달 만에 만데 이런 분도 있는데 몇 달면 떨어지게도 안 돼요. 왜? 농축과 재처리의 시스템과 기술이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1년도 안 걸리죠.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 있어요. 오, 진짜. 우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 있고 플루토늄도 핵무기를 수천 개 만들 수 있을 정도 이론적으로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에 들어가요. 우리도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항상 IAEA가 째려보고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진다 안 가진다. 자, 북한 핵무기 가진다고 선진국인가요? 북한 핵무기 가졌지만 왜 35위죠 국방력이? 우리는 5위고 못 쓰잖아요. 푸틴 대통령 그렇게 코피터지면 우크라이나 핵무기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냥 보험이. 보험인 거예요. 남들이 날 못 건드리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먼저 못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큰일.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핵무기의 저주라고 그래요. 가난한 나라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김정은은 이제 핵무기에 등골이 휘는 거예요. 그 유지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련이 핵무기를 껴안고 망했잖아요. 그 김정은은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핵무기가 김정은의 정권을 지켜주질 않아요. 마오쩌둥이 이런 말을 했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권력은 지갑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없다고 두려워할 건 없다. 핵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음 얘기를 넘어가자면 최강 군사력 미국은 도대체 얼마나 세길래 약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올 정도면. 미국은 핵무기에서는 보통 미국이 한 4,500에서 5,000개 핵탄두가 러시아가 한 5,000개에서 5,500개 사이로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 쓸 수 있는 관리 가능한 핵탄두예요. 핵무기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을 한 4,500개로 보면 중국은 500개에서 1,000개 사이예요. 아 진짜요? 1,000개도 안 돼요. 완전 불리한. 예, 완전 불리하죠.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나만 가지면 괜찮은데 저쪽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타격을 받고 이쪽을 쏘고 저쪽이 방어하고 이걸 계산하면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죠. 2차 공격할 수 있어야 내가 매드 확보되고. 뉴클리어 트라이드 삼쪽 책이 뭐냐면 지상 기반 ICBM이 있어요. 사일로 지하에 있어요. 이건 지하에 있으니까 어딘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미사일이 날라오죠. 그럼 한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다 알아요. 여기 지상에 있는 미국 미사일도 다 올라가요, 하늘로. 양쪽을 때려요. 그럼 양쪽은 다 맞게 돼 있죠. 어느 쪽이 방공 미사일을 많이 막는다지 일단 의도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건 다 부서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2차 보복이 뭐냐? 하늘에 떠 있는 전략 폭격기. 얘는 떠 있잖아요. 못 잡지. 항공기 발사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잠수함. SLB. 물속에 있는 거 못 잡잖아요. 얘네들이 2차 보복 능력인 거예요. 얘네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못 건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뉴클리어 트라이드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상에도 있어야 돼. 잠수함에도 있어야 돼. 비행기도 있어야 돼. 이런 게 막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핵 외에는 미국 군사력이 압도적이에요. 핵은 농담이고 재래식으로 오면 이제 아직도 썩어도 준치라고. 자, 미국이 10만 톤급 니미츠 항모. 그러니까 11척 체제예요. 지금 이제 제랄드 포드라는 포드급으로 넘어왔어요. 10만 톤급 항모가 돼야 항모로서 제 기능을 해요. 아, 저게 무슨 얘기지? 자, 옛날의 항모는, 진주만의 항모는 2차 세계대전에 항공모함 써서 적의 배를 침몰시키는 거였잖아요. 지금 그런 전쟁 안 해요.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 보내서 해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냐? 항공모함은 멀리 있는 원거리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는 비행기가 이란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근처에다가 미국 군사를 놓고 매일 때리는 거예요. 이게 항공모함이에요. 근데 이러려면 10만 톤은 돼야 돼요. 왜냐? 항공모함이 왜 10만 톤이 되는 게 중요하냐? 여기에는 맨 처음에 뭐가 뜨느냐? 항공모함에서 작전을 하면 비행기들이 바다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구조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딱 떠요. 항상 떠요. 그 다음에 맨 먼저 비행기 뜨는 게 뭐냐? 전자전기가 떠요. 전자전으로 갖다 목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먼저 가요. 그 다음에는 항공모함은 이게 좁기 때문에 공중급유기가 떠야 돼요. 왜냐면 몇 번만 실수하면 기름 떨어지니까 급유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떠야 돼요. 다 여기서 뜨는 거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전자전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슈퍼호넷, F-35 같은 타격할 수 있는 타격 비행기들이 이제 떠요. 그 다음에 조기 경보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늘에 떠서 함대를 지켜야 되니까. 이러려면 10만 톤이 돼야 되고 적어도 80대 정도의 항공기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대지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만 톤짜리가 정상적인 타격력이 나오는 거예요. CSG라고 그러잖아요. 항모 타격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전이 목표가 아니라 적을 괴멸시키는 그 타격력을 가지려면 10만 톤이 돼야 이 세트가 와요. 전 세계에서 미국은 10만 톤급 항모를 11척을 가지고 있어요. 체제에. 그 다음에 여기에 4만에서 4만 5천 톤급 강습 상륙함. 이것도 항공모함이에요. 얘네들은 여기서 항공기를 이용해서 상륙을 시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7척이 있어요. 원래 8척인데 미 해군이 진급에 불만이 있다고 분리를 하고 관짝이 날아갔어요. 자, 그런데 프랑스가 샤를 드골급 4만 5천 톤급 한 척이 있어요. 영국이 최근에 퀸 엘리자베스가 6만 톤급 2척 만들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영국은 핵 추진이 아니에요. 재래식 동력이에요. 미국은 다 핵 추진이에요. 핵 추진이 왜 중요하느냐? 항공모함에 기름을 싣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급을 안 받아도 10년, 20년 떠 있는 거예요. 항공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장점이죠. 중국으로 가볼게요. 러시아는 정상적인 항공모함이 지금 없어요. 제대로 작동하는 게. 있긴 있는데 무늬만 항공모함이고. 10만 톤급은 가져본 적도 없어요. 중국으로 가볼게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약을 하고 80년대 만들어진 걸 가져다가 랴오닝이라고 씹고 뜯고 50년 된 거 지금 띄우고 있어요. 그 6만 톤급이에요. 스키 점프대예요. 이게 또 복잡한데 이거는 11만 톤급, 10만 톤급 항공모함의 전력이 6만 톤 60%가 아니에요. 20, 30%밖에 안 나와요. 이걸 카피해서 산동함이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능력. 신조함이에요. 이제사의 푸자함이라고 8만 톤급을 만들었어요. 비교가 돼요?
미국 압도. 이게 미국의 군사력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배운 건데 Blue Ocean Military, Blue Ocean Navy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뭐냐면 Blue Ocean 깊은 바다. 깊은 바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야 진짜 제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항공모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공모함은 피의 역사예요. 그 항공모함 커 보이죠? 네, 엄청. 근데 항공기에서 7, 8천, 5, 6천 미터에서 봐봐요. 점도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너무 많은 조종사들 피와 땀으로 항공모함 운영의 교리와 노하우가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이 처음에 항공모함을 실시한 게 1920년대예요. 100년의 역사예요. 우와. 중국은요 20년도 안 됐어요. 그 노하우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온 적도 없어요. 항공모함이. 아, 그 정도. 지금 아까 폴로오션 얘기했잖아요. 자, 헐리우드 영화 보면 어떻게 돼요? 영화 보면 전쟁 나면 항상 항공모함이 먼저 가잖아요. 쫙 달려가잖아요. 다자당 짱짱짱.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은 적어도 당분간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중국이 절대로 넘을 수 없다. 그게 미국의 군사력이에요. 근데 군사력이 진짜 대단한데 가끔씩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을 건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진주만 공습 아니면 9.11 테러. 그러니까 진주만 전쟁이 얼마나 일본이 바보 같냐면 진주만 전쟁 일으킬 때 일본의 GDP는 미국 GDP의 13%였어요. 엄청 적었네요. 공자님 말씀으로 뒤지려고 환장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전쟁 목표는 미국을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대서양이 위험하니 태평양에 있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 하와이에 있는 전함들만 괴멸시키면 이 전함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이게 목표였어요. 미국 이긴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텝이 꼬이면서 이제 항모 전단들을 그대로 살려뒀고 아이고. 미드웨이에서 박살나면서 거기서 끝난 거죠, 사실은. 아, 그래서 실수로 그게 했고요. 그러니까 항모를 제대로 쓴 최초의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진주만.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미국은 핵이면 핵, 재래핵 전력이면 재래핵 전력으로 봤을 때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그 방대한 국력이 세계 GDP 40% 50% 때는 막 썼는데 이제 미국의 경제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미국도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미국의 딜레마죠. 거기다 함정은 노후화돼 있고 찍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세탁실에서 불났다는 제럴드 포드함도 지금 쉬어야 돼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때부터 작전을 했거든요. 피로도가 왜? 저만한 작전을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오, 이렇게 들어보니까 역시 천조국다운 미국 군사력까지. 오, 어땠어요? 미국이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 맞지만 요즘은 이상한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아쉽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미국이 계속 핵권 가지려면 해야 되는 거 오히려 한국 같은 나라랑 친근한 관계 맺어야 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아쉬운 점. 이거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이번에 교훈을 얻어서? 그러니까 영국도 많이 비난하고 우리 억울해요. 트럼프는 누가 칭찬하는지 보면 러시아, 북한, 뭐 중국밖에 안 하니까. 영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려 470명이 전사했어요. 헬만드에서. 그런데 지금 뭐 한 게 없다고. 영국 화나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진짜 등 돌리는데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캐머런? 미국 얘기 들어보니까. 저번에 마음이 놓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얘기 들으니까 다시 긴장하게 됐네요. 뭐 적어도 미국 군사력이 넘사벽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당분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전쟁 안 돼요. 하지 마요. 어떠셨어요? 계속 뭔가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뭐 이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항상 뭔가 미국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전쟁들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런 군사력이 되게 뛰어난 거 들어보니까 좀 무서워져요. 계속 그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금방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계속 새로운 전쟁 이런 걸 시작하니까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반면 있네요. 박사님 어떠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재밌는 얘기 들려주셔서. 예, 근데 이제 저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바쁜 사람. 안보적 위기가 일어나면 바쁜 사람. 지금 제가 무국화 시대 책도 저술했지만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아무래도 안보적 대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고 씁쓸하죠. 왜냐면 사람들의 복지, 샴페인, 치즈 이런 거 사 먹어야 되는데 총 사고 무기 사고 하루빨리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안 보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한면으로 그러네요. 네. 그러면 오늘 너무 감사하고 오랫동안 안 보는 걸로요. 네, 제발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다른 주제로 평화로울 때도 이런 얘기 재밌어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